여러분,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이 넘쳐납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일들 정말 건강에만 좋을까요? 어머니, 이거 수박이에요. 시원하게 한 조각 드셔요. 며느리가 정성껏 썰어온 수박을 드시고 1시간도 안 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온 이순자 어르신. 장이 예민하신 편인데 여름엔 꼭 탈이 나더랍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일 체질도 달라지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0세를 넘긴 뒤로부터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냉장 과일을 함부로 먹는 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 대부분은 수분이 많고 당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 칼날처럼 작용해요. 젊었을 땐 체내 순환이 빨라서 당도 잘 소모되고 수분도 균형을 유지하지만 노년기엔 이런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과일도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상 분들이 여름철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 탑3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이 해당되진 않을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향이 좋고 수분도 풍부해 여름에 많이 찾는 과일이죠. 하지만 복숭아는 과즙이 많은 만큼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효소의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복숭아와 같은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심한 경우 장염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 껍질에 있는 미세털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입술이나 목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껍질을 벗겨서 작게 썰어 소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꼭 식후에 빈속에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항산화 성분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당분 함량입니다.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지수, GI가 높은 편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하루에 한 송이씩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포도를 통째로 드시고 나서 껍질과 씨까지 삼켜버리는 경우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냉장고에 차게 보관해서 드시는 경우 몸이 쉽게 냉해지고 복부 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방광염, 설사, 배탈 등의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하루 열알 내외, 그것도 식사 직후나 간식처럼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참외입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아삭한 맛으로 여름철 대표 간식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도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이뇨제 복용 중인 분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박동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참외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속이 비었을 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식사 전에 참외 반 개 드셨다가 속 쓰림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4분의 1조각 정도, 그리고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일은 자연의 선물이다. 맞는 말이죠.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수분도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그 선물이 나이가 들수록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왜 과일이 노년기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름철엔 어떤 과일을 먹는 것이 안전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달콤한 과일도 잘 소화했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는 줄어들고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복숭아나 포도,
참외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피곤하고 어지럽고 심하면 저혈당 쇼크까지 올 수 있거든요. 아침엔 입맛이 없으니까 과일만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과일만 드시면 영양소 불균형이 생기고 오히려 속만 버리게 됩니다. 또 위장도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과일에 들어있는 산을 중화하지 못하고 속 쓰림이나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포도처럼 껍질이 질기고 씨가 있는 과일은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겐 복통이나 변비, 때로는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장과 심장 기능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많고 칼륨도 풍부한데 이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되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칼륨이 과도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고 적절히 드시는 방법을 아시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참 좋은 과일입니다. 작고 귀엽지만 안에 든 영양은 대단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지수가 낮아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두도 여름에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약간 새콤한 자두는 입맛을 돋우기도 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단, 너무 익은 건 당이 많을 수 있으니까 살짝 단단한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드셔도 되고 껍질이 부담스러우면 벗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딸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름은 제철이 아니지만 냉동 딸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럽에 절인 딸기나 설탕이 첨가된 냉동 딸기는 피하고 무가당 냉동 딸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요.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그때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위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그리고 과일은 주식이 아닙니다. 나는 아침에 밥 대신 수박 한 그릇 먹어요. 이런 식의 식사는 사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과일은 간식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과일 껍질 조심하셔야 합니다. 껍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나 잔류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숭아처럼 털이 있는 과일은 껍질을 꼭 벗기시고 자두나 사과 같은 과일은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과일은 시원하다고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 과일은 위장을 자극하고 배탈이나 복부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위의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여러분, 과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몸에 맞게, 계절에 맞게, 나이에 맞게 먹는 것이 지혜입니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잘 알고 음식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식사보다 간식을 더 조심하고 남들이 먹는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습관에서 나옵니다. 달콤하다고, 시원하다고, 그저 좋다고 무심코 먹는 여름 과일? 조금만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여름이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은 우리 건강의 뿌리입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노년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장이 약한 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을 망치는 음식과 습관이 여름에 더 많기 때문이죠. 이걸 먹고 나서부터 장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속이 매일 더부룩하고 화장실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름철 습관과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장수하신 분들의 식탁 위엔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름철 장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얼음 넣은 찬 음료수입니다.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자꾸 시원한 걸 찾게 되죠. 냉수, 아이스커피, 얼음 넣은 보리차, 심지어 냉면 국물까지. 그런데 문제는 찬 음식이 장내 온도를 급격히 낮추고 장 운동을 둔화시키며 소화 효소의 분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몸속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걸 한 번만 잘못 마셔도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 난 더위에 강하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건 젊을 때 얘기고 노년기 땀샘과 피부 혈류량은 이미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냉기 한 번 잘못 들면 몇 시간씩 배를 쥐고 고생하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자주 먹는 차가운 국수, 냉면, 막국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장점막을 쉽게 자극합니다. 특히 양념장에 들어간 식초, 고추장, 겨자 등은 위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위장에 부담이 되고 장내 세균 균형도 쉽게 깨뜨립니다. 냉면 하나 시원하게 먹었는데 왜 그날 저녁부터 배탈이 났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장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와 급하게 먹는 식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 늦게 폭식하는 패턴. 이게 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장내 리듬이 무너지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변비, 설사, 가스, 복통이 반복되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감기, 대상포진, 염증 질환까지 잦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노년기의 장 건강과 전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음식은 익힌 제철 채소입니다. 여름 제철 채소인 가지, 애호박, 오이, 부추, 고구마순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위와 장에 자극이 적고 수분 함량이 높아 더위에 지친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장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소화 흡수도 더 잘 되고 영양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요거트 혹은 유산균이 든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아침 공복에 플레인 요거트를 작은 컵 하나 드시거나 점심 반찬으로 백김치, 된장국, 청국장을 드시면 유익균이 늘어나 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다만 시판 요구르트나 딸기맛 요거트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또는 집에서 직접 만든 요구르트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지근한 보리차 또는 생강차입니다. 너무 덥다고 차가운 물만 찾다 보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또는 생강을 넣어 끓인 차를 하루 한두 번 드시면 속도 편해지고 장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어르신 중에 하루 한 잔의 미지근한 보리차만으로도 올 여름엔 탈 한 번 없이 넘겼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장은 노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장수의 시작입니다. 장 건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생기고, 음식에서 생기고, 생각에서 생깁니다. 자극적이고 차갑고 급한 음식이 아닌 편안하고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익힌 채소, 플레인 요거트, 따뜻한 보리차 이 세 가지만 올리신다면 분명히 한 달 뒤엔 몸이 달라지셨음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장수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